일반적으로 중고 오토바이 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센터에 가서 구매를 하든 네. 하나는 인터넷상으로 직거래로 구매를 하든 네. 두 해본데 첫 번째 첫 번째 오토바이 살 때는 오토바이 살 때 비 오는 날 가면 안 되고 비 오는 날 가면 안 된답니다. 비 오는 날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밤에 가면 안 돼요. 밤에 가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결함을 보지를 못하고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 이래저래 보고 한번 시운전 좀 해보자. 네. 그러면 손님 그 팔러 온 사람이 시운전하려면은 돈을 다 줘라. 사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을 갖고 왔으니까 네. 돈을 주고 한번 타본다고 타고 가는데 타고 오면은 판매자가 사라져 버려. 어쩌 그렇죠? 그리고 전화하면은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원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서류는 의자 안에 있고 응. 뭐 했으니까 난 간다. 그리고 가버려. 서류는 다 전달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사기다. 난 살라고 안 했고 나는 타보니까 안 좋길래 네. 팔려고 안 산다고 말을 했는데 너희 가버려 어떡하냐. 개인 간의 직거래는 경찰이 관여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네가 잘 보고하지 그랬냐. 네. 너의 책임이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천상없이 시세에도 안 맞는 상태도 안 좋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온다고. 자, 그럼 계약서가 없는 개인 간의 거래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사기도 아니고 사기도 못 이길 수 없고 네. 법적인 지대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럼 시운전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확실하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두 명이서 하는 거야. 특색 있는 음색 신우정 씨의 무대입니다. 둘이 가는 길. 아, 두 명이 가서. 친구랑 가든 동생이랑 가든 형이랑 가든 가서 네. 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시운전하면은 담보가 있으니까 혼자 뭐 도망갈 일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뒤에 태우고 아니면 내가 뒤에 타든 둘이서 같이 탄 다음에 시운전하든가. 그래서 요즘은 중고 오토바이를 사러 갈 때 제일 당하기 쉬운 방법이 네. 딱 그런 거. 시운전에서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하는 게 뭐냐면은 수경에서 몸에 문신좀 있고 덩치 큰 애들이 와가지고 네. 안 산다 그러면은 뭐냐.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왔는데 난 지금 시간도 있고 있는데 안 살 거면은 10만원 20만원 줘라. 좀 가라. 우리가 너 때문에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런 사기가 많아요. 이걸 사기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런 피해 사례가 많아요.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1년 2년 아끼면서 타던 바이크를 팔 때인데 네. 일반적으로 센터에 가면은 거의 한 150에서 170 사이에 매입을 해요. 네. 그래서 센터에서 보통 200에서 230 사이 판매를 하는데 16년씩 PCX들이. 네네. 근데 그 갭이 4, 50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좀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직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나고 그 다음에 나랑 통화한 사람을 A라 가면은 현장에는 B가 와. 맞습니다. B는 실제 구매자. 네. 구매자가 오는데 난 나랑 통화를 해. 네.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 어서 네. 만나자. 네. 그 얘는 구매자. 네. 얘가 얘한테 전화를 해. 네. 뭐라고 전화하냐? 내가 오토바이가 이런 PCX가 있다. PCX 16년식이 있다. 저기 A가 나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군요. 그쵸? B한테는. 그래서 B는 A인 줄 알고 나오고 네. 나는 A인 줄 알고 나간다고. 네. 그 둘이 만나. 네, 맞습니다. 만나면은 네. 얘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나 올려놨어. 네. 200만 원을 올려놨는데 네. 짠 둘이 물건 벌어게. 얘가 물건 A가 B한테 하는 말이 있어. 네. 만나고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면 나한테 전화해라. 나한테도 A가 얘기해. 만나고 뭐 이 사람이 산다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만나. 이 사람은 저 마음에 든다. 200인데 좀 깎아달라. 얘한테 전화. 얘한테 전해. 네. 그럼 A가 그러면 내가 190에 줄 건데 네.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네. 내 동생은 네. 지금 오토바이를 동생이라고 해. 내 동생은 오토바이를 팔기 싫어하는데 내가 그냥 보여만 주라고 뭐라 한 거니. 그 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입금시키고 내가 A가 나한테 전화할 테니 네. 그러면 주면 된다. 얘는 알았다고. 그 얘는 나는 A는 나한테 뭐라 하냐면은 네. B가 오토바이가 마음에 드는데 좀 시간 주고 좀 생각 좀 해본다고 아니면 입금을 받아야 된다고 좀 기다린다. 그럼 서로 근데 오토바이만 가운데 두고 서로 전화만 붙잡고 있는 거야. 하하. 그러면 난 B는 A에다가 190 입금시켜. 응. 그리고 입금시켰다고. 그럼 A는 뭐라 하는 줄 알아? B한테 오토바이 서류하고 그런 거 다 오토바이 통 안에 있으니까 타고 가시라고. 네.
그럼 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돈 들은 거 그냥 없는데? 돈만 입금되면은 얘는 이제 전화가 안 되잖아. 음. 그러면은 A는 돈을 안 내면 일단 그러면 돈 B는 들어오면 B는 내가 막 형한테 돈 입금 시켰다. 네. 오토바이 키 서류 있다니까 나 가져가겠다. 얘는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응. 싸운다고 둘이. 싸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얘만 피해자가 되는 거야. 아하, B만 돈만 날리고 그치? 근데 이 나는 돈은 날지는 않지만 돈을 내놓으라고 하겠지 저 그치? 구매자는. 근데 나- 얘하고 얘하고 모르는 사이인데 얘는 둘이 합쳐서 사기친 자 경찰에 가봤자 네. 어차피 얘만 보이시피싱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 무혐의야. 얘만 돈 나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되게 많이 당한다고. 아직도 당하는 수법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해서 아이, 저런 목소리에 누가 당해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화를 하다 보면은 네. 사람이 혹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목소리도 그렇고 네. 말투도 그렇고 친근감 있게. 네. 그 때문에 저도 한 번 피해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느낌 이상해서 빠져나왔지만 이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은 입금자 오토바이 서류 봤을 때 네. 서류가 요거를 이제 사기 피해를 예방을 하려면 그죠? 이 나가 홍길동이라면은 맞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서류의 이름을 보고 네. 홍길동이라는 통장에 계좌 입금시켜야지 맞습니다. 제3자 입금시키면은 네. 절대 안 돼. 그거는 뭐 그냥 돈을 그냥 날리려고 하는 그냥 뭐 아주 바보 같은 행위인 거죠, 그죠? 그쵸. 그리고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흔한 사례는 아닌데 이 오토바이를 갖고 왔는데 오토바이는 홍길동이야. 네. 오토바이 서류는 다른 사람이요. 홍길동인데 나온 사람은 갑수야. 갑수. 그러면 막 나는 구매자한테 갑수한테 입금시키라고 해. 네. 서류는 홍길동인데. 네. 근데 왜 이름이 틀리죠? 그러면은 내 동생이에요. 내 친구예요. 네. 아니면 내 형이에요. 네. 근데 오토바이 팔아달래서 내가 다시 나왔어요. 이럴 때는 3분의 2는 진짜인데 3분의 1은 가짜가 있어. 그 3분의 1 가짜 사기네요. 그쵸? 근데 진짜 막 오토바이 서류만 확실하고 차대 번호만 확인하면은 네. 이렇게 입금시키되 이 사람의 신분증을 복사를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기가 하나 뭐냐면은 이 사람이 서류가 있는 오토바이를 훔쳐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 네. 그러니까 누군가랑 오토바이를 이건 좀 이따 얘기할 사례지만 오토바이를 산다고 했을 때 판다고 했을 때 내가 산다고 사기꾼이 산다고 가는 거야. 가서 오토바이 서류 뭐예요? 이거요 하면서 도망가 버려 그냥. 도망가 버리면은 서류만 가지고? 서류하고 오토바이 가지고 한번 시운전해 본다고 그럼 도망가 버려. 그럼 얘는 도둑이하고 잡고 네. 그 서류에 낸 오토바이 차대 번호나 그거를 도난 신고를 한다고. 아하. 그럼 걔는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어떡하냐? 팔면 얘는 갔는데 서류는 홍길동인데 운명은 갑수야. 입금을 시켰더니 서류 홍길동이나 서류 들고 구청에 등록하러 가면은 도난 오토바이라고 도난 신고가 돼 있으니까. 얘는 작물예배가 돼버린 상황이 나와. 아하. 그래서 그럴 때는 신분증을 복사를 해두는 게 뭐냐면 나 이 사람 샀다. 아하. 얘가 작물예배 도둑놈이라. 아하.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야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입금만 시키면 얘가 갑수인데 통장에 갑수라고 써있지만 그렇죠. 실제 갑수인지 아닌지 몰라. 이 통장은 대포 통장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걸로는 아무런 빠져나갈 구멍이 안 돼. 항시 이름이 틀릴 때는 신분증을 복사를 해서 내가 나중에 이것도 작물일 경우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저 부분도 뭐 저 갑수가 마음 먹고 그냥 대포 신분증을 갖고 있다면 대포 신분증과 대포 통장을 갖고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수도 없고 그런 거는 거의 오토바이가 한 뭐 리터급 몇 천만 한 원씩 뭐 하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그렇죠. 되는 오토바이는 그렇게까지 하지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뭐 잡범. 50에서 200만 원대 오토바이를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잡범들은 뭐 그 정도까지 근데 하진 않겠죠. 이게 저기 당한 사람 있나 하지만 당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자, 최근에 저 사장님께서도 직접 한번 당할 뻔 하셨던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요 화물 거래. 그렇죠, 사장님? 요 화물 거래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말씀하시죠. 중고 오토바이를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이건 150만 원이건 인터넷상에 내놨을 때 분명히 누군가 전화가 와. 오토바이 마음에 든다. 네. 다 마음에 드는데 네.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만 줄 테니 아니면 70만 원만 줄 테니 일단 오토바이를 화물차로 내려 보내라. 그럼 내가 오토바이 보고 마음에 들면은 내가 남을 잔금을 입금시킬 테니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다오. 그 서류를 줄 테니 서류 택배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오토바이 빨리 파고 싶은데 금액도 안 깎겠대. 150만 그래도 다 줄 테니까. 그리고 화물비도 내가 내겠대. 화물비도 내가 낼 테니 그냥 오토바이 값만 반만 받고 속이 탑니다. 나머지 반은 내가 물건을 받은 다음에 네. 시운전 해보고 네. 마음에 들면은 그때 내가 반 입금 시켜주고 그 후에 네가 서류를 우편을 보내다오. 물건을 받았다. 네. 받았는데 오토바이가 내가 근처 센터 갔더니 뭐가 안 좋다. 엔진이 안 좋다. 사고 난 오토바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쓰레기라 한다. 나 진짜 기분 나쁘다. 속았다. 아니다. 난 진짜 멀쩡히 잘 타는 오토바이다. 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나도 점검 받고 내려보낸 거다. 네. 아니다. 난 진짜 난 내가 거래 못하겠다. 네. 그러면은 다시 올려 보내달라. 네. 그럼 내가 다시 70만 원 불러줄게.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상대방은 네가 70만 원 다시 입금시켜라. 내가 오토바이를 올려 보낼게. 네. 근데 내 입장에선 70만 원 주면 걔 오토바이 안 주면 어떡해? 아니다. 네가 오토바이 보내면은 나도 똑같이 네가 오토바이 받은다 치면 입금시키겠다. 네. 거기서 언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네가 나한테 90만 원 입금시켜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내가 화물비를 내가 냈으니까 그 화물비가 네가 변상 네가 오토바이가 쓰레기를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내가 화물비가 피해가 간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도 그 사람한테 했지. 네. 돈도 다 못 받았지. 네. 급한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하든 얘기냐? 그러면은 그냥 그때 쓱 내미는 말이 그러면 이거를 나한테 90만 원에 팔어. 100만 원에 팔어. 내가 수리하는데 50만 원 들어간다니까 네. 네가 150만 원 얘기했지만 네. 90만 원, 100만 원에 팔어. 그러면 어쩌다 얘기하면 그래 그럼 110만 원 줄게 110에 팔어. 네. 어떻게 하든 걔네는 목적이 뭐냐면은 오토바이가 좋은 것도 다 알아. 아는데 그냥 오토바이를 싸게 살 목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택배비 20만 원 물어주나 네. 오토바이 값 좀 깎아주나 그냥 아이 그래 내가 좀 들리먹게 내가 사기당하고 만다. 네. 그런 생각에 팔아버린다고. 여기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당하는 수법입니다. 그죠? 오토바이 센터들도 실제 요즘 온라인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샵에 와서 중고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팔아야 되겠고 네. 인터넷에 올리면은 개인인 것처럼 연락이 와. 연락하면 알았다. 그럼 네가 돈을 다오. 네. 내가 보내줄게. 네. 그거 보내면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런 센터에서도 우리가 이 오토바이를 많이 해서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네. 이상해서 어쩔 수 없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죠. 됐어 나 70만 원만 받고 오토바이 소리 안 주는데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래도 그 오토바이 갖다 뭐라 하냐? 그냥 부속으로 팔아요 그냥. 카바는 카바대로 팔고 엔진도 팔고 그래도 걔는 70만 이상의 금액이 나오니까. 어쨌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 거래할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네. 완부를 쳐야 돼요. 완부를 안 치고 뭐 3분의 2만 주겠다. 3분의 1만 주겠다. 반만 주겠다. 그거는 그 사람이 사기건 아니건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죠? 무조건 완불. 안 된다. 난 완부를 쳐라. 화물 거래 시에 가장 좋은 팁은 완불 거래 이후에 화물 거래를 하는 그쵸? 거다. 그리고 네. 요즘은 이것도 사기가 많으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토바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네. 자기가 직접 서울에 와서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면은 맞습니다. 거기서 용달 기사를 불러서 네. 지가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 네. 뭐 그렇게 오토바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 가격이 메리트가 있거나 필요한 사람 이상은 네. 막 그렇게까지 막 매달리진 않는다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쩌다 한두 명이겠지가 아니라 어쩌다 한두 명이 나란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늦은 밤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촬영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